이런 책을 왜 읽지? 소개하고 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저희 명함 비싸게 만들었어요. 니눔사 명함은 굉장히 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봤는데 명함에선 이겼어. 방금 여기 오기 전에 강남 교보문고 한번 갔다 왔어요. 저희는 진짜 그게 너무 싫거든요. 대표님이 책 구경하러 가요. 다음은 광화문 교보문고다. 안녕하세요. 민수와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6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저희 책장 구경이 벌써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5화 게스트는 정말로 모시고 싶은데 정말로 너무 바쁘셔서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게 된 게스트입니다. 책장 구경 최초 출판사 대표님이자 출판업계 동료이기도 한 박정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업은 배우이고요. 올해는 출판사의 대표로 살고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2011년 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한 15년차 배우이자 에세이도 내고 구 책방 주인이자 현 출판사 대표이기도 한 찐 출판인. 찐 출판인. 약간 라이벌 의식이 느껴져가지고 유튜브 처음 올랐을 때도 긴장을 살짝 했거든요. 아, 네. 이거는 반칙이다. 네네네. 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같이 좀 동료애도 느끼고 저희 혼자서 사실상 민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출판사의 어떤 우상 같은 존재죠. 다다를 수 없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라트비아 있을 때 한번 거절을 맞아요, 드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삼고초려네? 그리고 한 번 더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메일을 맞아요. 씹었어. 의도치 않게 답장을 드려야지 하고 메일을 씹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메일이 와서 이거는 안 나가면 진짜 후환이 두려워진다 이거. 이게 진짜 복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달이면 달려왔습니다. 네. 예. 요즘 근데 진짜 바쁘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 저는 작은 회사의 대표로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책도 이제 어쨌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저희 기획하고 있는 전시도 있어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회사에 가면 7시에요. 일을 다 마치면 한 12시 정도 돼요. 밤 12시. 밤이요? 네, 밤 12시. 이제 집에 가면 1시 좀 넘습니다. 그러면 자고 6시도 일어나요. 그리고 출근하고. 원래도 이 출판인이라면 5월 정말 잔인한 달이거든요. 도서전 준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근데 준비 중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전 네네네. 준비는 미뤄놨어요. 부스가 엉망일 가능성이 커져요. 더 급한 거 먼저 해야 되니까. 너무 급한 게 더 많아요. 급한 거 먼저 해야 지금. 되니까. 천여름 완주 네. 연휴 직전에 받았어요. 저도 예약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네. 출판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배본을 하셨구나. 저는 연휴가 끝나고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작가님은 네. 안 된다. 안 된다. 연휴 전에 해서 깔아놔야 된다, 서점에. 무조건 깔아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랑 편집자를 다들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함께 밤샜어요. 잘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나왔죠. 방금 여기 오기 전에 강남 교보문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 진짜 진짜요? 깜짝 놀랐겠다. 전지 몰라요. 전지 진짜? 모르고 이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거 재밌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겁먹었나?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시더라고. 한 권 팔았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게 너무 싫거든요. 대표님이 책 구경하러 가시는. 어떻게 깔려있는지 보려고 검사하는 것 같아서. 검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광화문 교보문고다. 천여름 완주 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 책이 좋아서 책방도 열고 이제는 대표님까지 된 박정민님의 책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책장을 살짝 옮겨와 봤는데 네. 위에 일단은 굿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 굿즈 정말 좋아하신다고. 네. 서점에서도 무조건 선택하기. 맞아요. 다 눌러놔요. 심지어 채널 예스 네, 잡지 네, 있죠? 다 받아와요. 잠깐만, 저기. 이것도 굿즈다. 어디가요? 티셔츠. 우원박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집에 이게 굿즈가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사놓고 다 쓰지 못하잖아요. 몇 년 있다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L자 파일 이런 거. 근데 옷 같은 게 문제거든요. 티셔츠 같은 건 저는 3장을 사요. 하나는 무조건. 입고 하나는 소장하려고. 무조건 3개. 근데 그게 막 이제 쌓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벼룩하면 진짜 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리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팔까? 새 건데. 새 거니까. 네. 하나씩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천여름 완주 틴 케이스고 이 안에 들은 게 북다트거든요. 인덱스는 잘못 붙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딱 껴놓고 위아래로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서
전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무제 네, 무제 만년필. 만년필인가요? 네. 너무 예쁜데요? 잘 써집니다. 라면이니까. 네. 이건 저희랑 거의 대부분 책을 같이 하시는 스튜디오 고민이라는 디자인 팀에서 네. 만드신 건데 서브라고 주셨는데 이런 책갈피들 또 좋아해서 요건 이제 침착맨 맥세이프 카드 지갑. 근데 이제 침착맨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이거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라고. 좋은 말이긴 하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 서점 굿즈로 황정은 작가님 연년셋의 명함 지갑을 샀어요. 제 명함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저희 명함. 비싸게 만들었어요. 다들 이 명함 보고 아 왜 이렇게 명함을 비싸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회사라는 걸 티내면 안 된다고. 완벽한 그 자격지심에서 발현된 네. 명함. 민음사 명함은 굉장히 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거 봤는데 명함에선 이겼어. 그냥 종이야 종이. 레이아웃도 그냥 네. 몇십 년째 그대로고. 그러니까. 네. 근데 언제부터 어쩌다 이렇게 굿즈에 이렇게 집착하시게 됐는지. 그거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누구 이름이 붙어 있거나 어떤 제목이 작품명 붙어 있거나 붙어서. 하면은 조금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소중해져서. 진짜 그냥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그냥 네. 단순히 물건보다 네. 또 굿즈 하면은 네, 민서 그런 거 클럽.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오픈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입을 하려고 하셨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듣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굿즈여서 네네네. 네, 통으로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 아 진짜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우와, 아, 그래 맞아요. 다 네네네네. 이거 맞아요. 이거 네. 갖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전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이거 이것만 봐도 정이 있지 하면서. 어느 정도 교정 교열 가능할 것 같던데. 그쵸. 이것도 3개 드려야 되나? 3개 드려야 되나? 어? 이거는 이제 일기책입니다. 다양한 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보고 우와 이거 좋다 하고 이제 책 사게 책 사게 하는. 하는. 아니요. 좋겠다. 좋겠다 책 많아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20년 뒤엔 이런 거 만들어 봐야지. 저 60년 돼가지고. 어우, 가장 최근에 읽은 책부터 한번. 요렇게인데요. 안규철 작가님, 미술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예, 이제 작가님이시고 그분의 어떤 작업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목 밑 옆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림. 있고 글이 있고 네네. 뭐 이런 단상 식으로. 같은 예. 이 책이 내 책장에 왜 꽂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꽂혀 있었어요. 내가 샀겠지. 근데 참 기억이 없어요. 나한테 왜 있지 하고 이거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띵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게 우리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림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하고 페어 같은 걸 다닌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참 보다가 샀어요, 그림을.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한 3년 있었죠. 3년 만에 알았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무슨 뭔지도 모르고 예쁘니까 그걸 걸어놨는데 이게 폴 오스터의 소설 우연의 음악이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받으신 그림인데 두 사람이 벽을 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벽돌을 가져다가 일로 벽을 쌓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거 가지고 여기다 벽을 쌓는 거예요. 어머. 점점 멀어지는 어. 공회전 같은 걸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적 없는 과정만이 남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움직이는 조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림이래요. 아, 저는 사실 직업을 배우니까 예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근데 강박 있으시군요. 그 예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오글거려해요. 네, 대체 예술이 뭐길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술이 맞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영화라는 건 사실 산업에 가까운 예술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정말 나의 예술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꺼려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술이라는 말을 내뱉는 걸.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배우로서 혹은 유사 예술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연히 집어든 책인데 꽤나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이건 저희 출판사랑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글이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돌 속에서 뭔가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깎아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가님은 깎아내린 그 형상 말고 그 깎여서 버려지는 잔해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는 형태와 형태가 아닌 것, 남는 것과 버려지는 것으로 나뉜다. 작품을 만드는 일은 기억될 것과 잊힐 것을 구분하고 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일이었다. 뭐 이런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역시 훌륭한 유명한 예술가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본인의 책장에서 발굴해낸. 존경합니다. 너무 너무 신기하다.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안규철 선생님께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좀 알아주세요. 제가 저란 놈이 그런 그림과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혼모노. 성혜나 작가님의 화제 신간. 책이죠. 네.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 사실 이 카피 때문에 더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남 좋은 일
향비 좋은 일을 천여름 완주에 이걸 쓸걸. 넷플릭스 왜 보냐, 천여름 완주 보면 되는데. 들으면 될 거야. 되는데. 창비에서 이제 이거 혼모노 나오는데 추천사 좀 써주실 수 있냐고 파일로 받아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본 책 중에 뭐 다 모르겠고 재미로만 따지면 이게 탑티어다. 지금 또 이거 보고 또 팔리겠네요. 클래식 음악 같은 거 깔아주세요. 조금 덜 재밌어 보이게. 저는 특히 스무드 같은 단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배우만 말씀드리면 네네. 재미교포 3세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한국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조각가의 매니저 같은 거예요. 한국에 전시를 한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일은 다 했고 밖으로 나옵니다. 광화문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요. 충전을 맡길 데가 없고 너무 멀리 왔고 딱 저기 봤는데 저기에 우리의 미국 국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기에 내 친구들이 있겠구나. 한국말도 못하니까 미국 국기만 보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거기로 다 가요. 그분들한테 그 선생님들하고 진짜 어울려서 너무 웃겨. 말이 안 돼. 실제로 넷플릭스 왜 보냐 이거 보고 대형 영화 제작사에서 이 책을 산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정민 씨 때문에 이걸 샀는데 이거 진짜 영화화할 만한 소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있다. 읽어보셔라. 여기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너무 부러워. 배 아파. 민음사도 좀 복통유발. 한국 소설도 많이 만드시고 당연하죠. 너무 훌륭한 단편집이 많거든요. 특별히 성혜 작가님의 작품은 이렇다. 매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추천사에도 썼지만 그 인물의 감정을 굉장히 적확하게 따라간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간 몰입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지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 몰입해서 쓴다고 그 인물한테. 그리고 한 가지는 유머. 상황들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방식 같은 것들로 발생시키는 유머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민님 하면 실제로 유머를 잘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좋아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조금의 유머를 섞은 이런 작품을 좋아해서 내가 출판한 책도 유머를 담은 책을 또 출판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특별히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유머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 경계를 허무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아주 무겁고 중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전달할 때 아주 조금의 유머를 섞으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인지 취하지 않을 것인지도 부담 없이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 속에서는 특별히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유머 코드가 있으실까요? 있죠. 이기호 작가님의 웬만해서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작품이고 단편집입니다. 상황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너무 책인데 웃긴다. 제가 구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유머의 추구미는 장진 감독님이에요. 필러들의 수다, 간첩 리처진, 아는 여자. 동경하면서 제가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장진 감독님을 뵙고 술을 한잔 했어요. 샤라웃을 면전에다 대고 감독 내가 왜 좋아하냐면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감독님이 정민 씨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작가가 있다. 이기호 작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이 책이라고. 너무 신기하다. 제가 너무 아끼는 책이 이 책이라고. 우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을 되게 좋아하는 거면 이기호란 작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나도 봤어. 여기는 저처럼 나도 방금 봤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이없음. 어이가 X. 어이가 X. 어이가 X.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소설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다른 장르의 책도 읽으시는지? 예. 뭐 인문서도 읽고 뭐 사회과학서도 읽고 심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내가 이런 책을 왜 읽지? 소개하고 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총균쇠를 조금 반박하는 책이에요. 근데 접근이 좀 재밌더라고요. 국가의 빈부, 성장의 정도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네. 결정된다라고 지정학적.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좀 반박해요, 이 책이. 만약 그렇다면 뭐 이 나라는 이미 망했어야 되고 뭐 이 나라는 고도 성장을 이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그 국가의 정책 때문이다. 사실 저는 이 사회과학 책이나 인문서 같은 것들을 왜 읽냐면 제 시나리오 쓸 때 도움이 돼서 읽어요. 관계성이나 세계관 같은 걸 좀 만들 때 어떤 걸 좀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망한 국가에서 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어서 아이들의 정치적인 그 행동들 있잖아요. 아이들 사이에 네네. 일어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걸랑요. 제가 그 반장선거라는 단편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3, 4년 전에. 그것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읽었던 게 그래서 이거예요. 침팬지 폴리틱스. 그러니까 이것은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어떤 행동 방식, 그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그 권력에 막 이동하고 싸우고 누군가가 폐위되고 다시 왕행자에 오르고 하는 그런 이 것들을 이 박사님이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그걸 적어놓은 건데 이거는 정치예요.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저도. 꼼꼼히 진짜 읽었죠. 거의 공부하듯이 읽으셨네요. 꼼꼼히. 되게 다양한 장르를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진짜 잘 안 읽게 된다. 이런 장르가 있으신가요? 직업적으로 어쨌든 좀 안 보게 되는 책은 각본집이에요. 네, 워낙에 시나리오를 많이 보니까 굳이 책으로 또 각본집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굿즈의 뭐 느낌으로는 사긴 사죠. 그리고 하나 또 안 보는 건 에세이. 에세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안 봐요. 다 구라 같아. 같은 맥락에서 평전이나 자서전류도 패싱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안 보는지 알았어. 제가 제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뭔가를 자랑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서전이나 평전은 자랑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좀 흠도 있고 공과 과가 좀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글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만 과시되어 있는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평전이나 자서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뭉뚱그려 안 보게 되는 거죠. 볼게요. 볼 거예요. 평전, 자서전, 에세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 민음사에 수많은 평전들이 있거든요.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셰익스피어 평전을 뭐야? 모택동 평전이 있네? 우와! 방구 평전까지. 제가 한 권을 딱 추천드리자면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이 책을 딱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마르케스 소설가가 쓴 자서전이에요. 에세이나 뭐 자서전, 평전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진짜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여서 이건 진짜 선물로 드리고 싶다.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오. 사람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팩트로는 사실 부족한 거죠. 그렇죠. 각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야기를 통해서만 진실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작품이자 작가. 나 이거 저희 이걸 볼게요. 사실 근데 배우도 그렇잖아요. 배우도 모든 걸 다 진짜 겪어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연기를 보고 막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것보다 더 절절하게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그 감정 같은 거를. 그런 데서 오늘 오히려 핍진함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서 조금 뭔가 회피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책들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공포증을 극복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처방전이네. 이쯤에서 들어봐야 하는 책을 언제부터 읽게 됐는지. 저는 20살 한일용 떨어지고 고대 한 학기 다니고 여름방학 때 펜시점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저희 동네에 북수리브로가 있었고 펜시점에 하나 이제 들어왔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북수리브로도 약간 저물어져가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있는 펜시점도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조현철 배우가 김영하 작가라는 사람을 저한테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김영하 작가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사서 읽었는데 재밌다 이거 해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소설책을 섭렵을 이제 한 거죠.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김영하 작가님 소설 중에 가장 재밌게 봤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껴요. 진짜로. 그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죠. 이 소설책에 나오는 단편 소설이 다 그런 식. 취향을 처음 발견하는. 그렇죠. 제가 심지어 이 소설 너무 좋아해서 연기과 다닐 때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길거리에서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이러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막 길 가면서도 퇴근하면서도 막 읽으면서 가고 그랬었어요. 길에서 읽었다고 하면 그냥 팔리거든요. 그래요? 조금 또 그래요? 부지불식하네 또. 독복서가 좋은 일이네. 그 다음에 넘어간 책이 이제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이네요. 여기
이거는 항상 이 CD가 붙어 있어요. 김영하 작가 소설도 웃긴데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건 좀 다르게 더 웃긴 거예요. 이런 표현 요즘에는 사실 옳지 않지만 아주 못생긴 여자 주인공과 제법 준수한 대학생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죠, 사실. 이 소설을 보고 많이 울었었어요. 그 당시 뭔가 몰입이 됐어. 사실 이 사랑은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열등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20대의 박정민이라는 사람은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항상 열등감에 파묻혀서 절여져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에 좀 많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영화화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아세요? 내가 이 소설을 20년 동안 20년 동안 품고 살았는데 야 이게 나랑 아예 관계없는 영화가 돼버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소설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저 창비 개간지에 서평도 썼거든요 이거. 거기다 심지어 술집 사장님으로라도 불러주세요라고도 썼어. 이 감정은 뭐지? 라고 항상 생각해보면 정답은 없어. 서운한 거다. 아니야, 서운한 것도 아니고 오묘해. 이거 노스해줘야 돼. 잊지도 않은 걸 그리워하는 마음. 그렇지. 정말 허상을 그리워해. 아이고. 연기를 해보고 싶은 딱 캐릭터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을 제가 재밌게 읽었었고 이 소설은 굉장히 대서사시긴 한데 인물들이 되게 매력이 있다. 약간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소설도 이만한 두께의 책이 3권이잖아요. 3권까지 6시간짜리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3시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졸고 봤어요. 제가 6시간 보면. 동안. 그때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2반 역할이 좋다. 2반이 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잘 하실 것 같아요. 둘째 캐릭터. 시켜줘야 하죠. 어쨌든 중간에서 둘째가 무신론자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미치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6시간짜리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근데 새삼 진짜 알바까지 해보셨다니까 사실 모든 걸 다 해본 셈. 보통 출판사 대표가 되려면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서 되는 건데 그런 서점 펜시점 알바하다가 동네에서 망한 책방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 출판사 대표가 된 거죠. 하다 출판사까지. 네. 좀 죄송스럽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잖아요. 리프레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믿음사 보여있나요? 본격적으로 대표님 나오신 김에 출판사 무죄 어떻게 차리게 됐는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차리게 됐습니다. 네. 어떠한 계획과 비전 없이 책과 밤낮이 생기고 책과 밤낮이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갈 때쯤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밤에 출판사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구청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출판업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깐만 이름 생각 안 해봤는데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막 오그라드는 이상한 말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목 없음. 무죄. 그렇게 해놓고 또 한 1년 놀았어요. 이거 진짜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박소영 작가랑 출판사 얘기하다가 자기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써보겠대요. 몇 곡지, 한 2-3곡지를 써서 줘보겠대요.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아예 몰랐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동물들을 위해서 뭔가를 살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지를 글을 봤는데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낼 때 이제 되게 재밌었고 많이 배웠고 그 책을 이제 우리 첫 책으로 내다 보니까 무죄라는 이름하고 어울릴 수 있겠다. 그 방향성이. 그래서 뒤늦게 우리는 제목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는 모토가 사실 그 책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특별한 형태의 책이 나오게 된 것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살리는 일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시력을 좀 잃으신 거죠.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었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도 했었죠. 시력을 잃지 않았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안 보는 거랑 못 보는 거랑 그렇죠. 다르잖아요. 못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혼자 그냥 약간의 상심을 했어요. 어쨌든 아들이 출판사도 하고 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디오북을 만들면 아버지한테 먼저 들려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자의적인 판단하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소설 첫 책이 딱 나오게 됐어요. 첫여름 완주. 책입니다. 첫여름 완주는 손열매라는 직업이 성우인 한
여자가 같이 살던 친한 언니 고수미에게 사기를 당하고 같이 살던 집도 결국 퇴거 요청을 받고 동시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고수미를 찾아야 돼. 고수미의 고향 생각이 납니다. 거기가 완주 마을이죠. 완평군 완주 마을로 무작정 찾아가요. 짐을 싸서. 근데 없고 수미 엄마가 자기를 맞이해 주는데 홀린 듯이 이제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그 관계들 속에서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는. 오디오북 마지막까지 딱 들으시면 너무 뒤에 기대된다. OST가 나와요. 쫙 이어지거든요. 좀 소름 돋아요. 아, 그래. 솔직히 기대를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진짜? 성공했다. 모든 장면에 되게 몰입이 되고 오디오북을 듣는 순간 프로스트의 마들렌처럼 어렸을 때 그 명작 시리즈 같은 거를 테이프로 세트로 나온 거 있잖아. 맞아. 친구니까 알 수도 있단 말이야. 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테이프 짜자자자자 맞아. 제가 그걸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이게 오디오북을 듣는 순간 추억이 완전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진짜로. 휴일에 오디오북 딱 틀어놓고 뭘 하면은 너무 좋죠. 완전 진짜 영화가. 제가 만들어 놓고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딱 듣고 돌아서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 한 맞아.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스페셜 에디션 그렇죠, 준비하고 그렇죠. 계시죠? 제가 좀 평소에 좋아하던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 작가님들한테 이제 좀 제안을 드렸어요. 이 책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각자의 해석이 담긴 본인만의 작품을 그려주실 수 있냐, 만들어주실 수 있냐라고 네. 제안을 했고 한 12명 정도의 작가님들이 모였어요. 사진 작가님도 계시고 벽화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서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해석이 담긴 작품 앞에는 제작기 혹은 저의 이제 해석이 들어간 사진들과 글. 너무 신기하다. 보통 이런 기획은 한 100만 부쯤 팔렸을 때 100만 원 팔릴 거 예상하고. 근데 듣는데 뭔가 기획하는 거나 아니면 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이런 거 진짜 대표님답다. 그 마음도 그렇고 때로는 좀스러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네네. 너무 좀스러워. 그것까지도 너무 대표님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출판사 무대에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우 박정민의 돈을 끌어오지 말자. 자생하는 출판사. 네. 안정적인 회사를 네. 만들어서 좋은 책들을 좀 발굴 계속 해보자 라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 그리고 2차 목표, 언젠가 출판단지에 들어가는 거죠.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택도 없어요. 출판단지에 이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있는 건물에 들어가야죠. 누구 하나 밀어내고. 제가 여기 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좀 선물이 또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서전을 또 나가면 오, 도서전이 네. 되게 더워요. 거기서 그때 사람도 늦게까지 많고. 일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고맙다. 저 이거 없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없어. 신상. 터보네? 어디까지 올라가? 오. 단계가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돼. 이거 근데 사람 얼굴 쓰는 게 아니라 먼지 제거할 때 쓰는 약간 에어컨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진짜 좋은데? 거예요. 이거를 하고 민음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준비했어요. 또 있어요? 네네. 역시 민음사가 그럴 리가 없어. 책을 제목만 봤을 때 완주가 네. 첫 여름 완주인 맞아요. 줄 알고 처음에. 네네네. 이 여름에 특별한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완주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구매했는데 완주가 그 완주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도자를 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완주를 응원한다. 네. 그 이중적인 의미로 쓰신 거예요.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되게 놀라운 점. 저 방금 여기 1층에 거기서 구매했습니다. 거기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 가서 신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진짜로 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이거 신고 이거 이렇게 하고 기름사 부스 찾아갈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진짜 약속. 오늘 이렇게 박정민 대표님 모시고 책장 구경은 같이 해봤는데 책장 구경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책들마다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고 배우이자 대표이자 부서점 알바이자 이렇게 다양한 걸 경험해본 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책에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저는 너무 재밌게 느껴졌고 출판인으로서 느끼는 애환 같은 것도 네. 공감 가는 지점도 많고 그래서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책 얘기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저는 사실 다독가는 아니고 애호가 정도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정말 책 많이 보시는 분들에 비하면 너무
독서량이 적어서 책 얘기하면 약간 또 좀 바들바들 떨고 잘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편했습니다. 사실 여기 딱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뭔가 재밌게 하고 갈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박정민에게 책이란? 책이란 네네. 지금의 저한테는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막 큰 의미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 재밌게 갖고 놀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나도 좀 재밌게 접근을 하고 만들 때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님 말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좀 너무 빠져들어가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약간 상처를 입기 싫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책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장 구경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게스트와 책장 구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6년생이에요. 86년생. 네. 그럼 저랑 학번이 같은 거예요. 빠른 생일이시면. 네. 친구는? 그러네. 몰랐네. 난 부장님이라 그래서. 전 대표님이라고. 감독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애플 TV에서 하는 슬로우 시스 시즌 3를 이제 보다가 하면 되게 재밌더라 하니까 그 원작이 있대. 그 출판사 그 원작 한번 알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에이전시에 이제 물어봤죠. 그 에이전시에서 문 것이 이런 건 어때요? 막 이제 오잖아요 메일이. 이게 무죄 추정이 써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을 또 내가 엄청 재밌게 봤는데 이게 원작이 있었던 거였어 하고 봤더니 이 판권이 이제 딴 데 가요.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유죄 추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죄 추정이 이제 무죄 추정의 속편이다. 개요만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지 않을까? 살게요. 사놓고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지 하고 막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게 돈을 버는 비쌀라나? 책을 사고 안 내면 페널티를 물어요. 그래요? 네. 아마 그런 계약이 있을 텐데. 늦게 내거나 이러면.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 더 샀어. 그래서 사가실 생각 없어요 혹시? 무죄 추정 갖고 있잖아요. 양도양수, 황금가지 쪽에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없나요? 저희가 몇 푼 보탤 테니까